자, 다음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좀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자, 검찰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이화영 피고인이죠. 네.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검찰의 진술 조서가 이미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보고를 에게 했고 보고했다. 뭐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상세히 알았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한 달 이상 공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것을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은 현재까지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화영 전 부지사 오늘도 안 된 거죠. 재판이 있었는데 원래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난 이 변호사하고 할 거 했던 변호사가 그렇죠. 사임을 해버리고 저 이런 해광의 상황이고, 변호사가 오늘 나오겠다고 그랬다가 예. 어저께 사임계를 내버렸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은 지금 못 받게 된 상황이고 지금 국선 뭐 변호사가 담당. 변호인의 이름을 올려놓은 분들은 꽤 많이 있었고 또 예. 사임한 분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화를 해왔던 변호사는 해광에 근무하는 일하는 서변호사라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어저께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없어요. 예. 백현동 그 사건만 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환 조사를 했던 백현동 건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는 방안, 그리고 쌍방울 이 재판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방안. 근데 이 두 가지는 검찰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입건을 했다는 얘기는 백현동과 쌍방울을 통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쯤이나 아니면은 9월 초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이 소환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두 개를 통합해서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오늘 그 의지를 밝힌 거죠. 예. 그래서 이 쌍방울 재판은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의 정상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뭐 이런 검찰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어떤 법정 진술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검찰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그렇죠. 검찰 진술에서 한 걸로 일단은 검찰이 충분히 소환할 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화영 재판이 언젠가는 정상화될 걸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증거 능력을 찾는 것은 이 다른 재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지금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그 대북송금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갈 거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단 소환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불러서 조사를 네, 네. 해야 되죠. 피의자로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좀 언제쯤 부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그 부지사 재판이 너무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언제 있어요. 다시 열릴 네. 수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 원래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네.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에 보고를 했다. 그 진술 이후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8월 중에 나를 불러라 비회기 때. 그런데 8월 중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 오늘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도 지금 파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말은 하셨지만 글쎄요 8월 중에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정리가 되면서 9월 중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회기 중에 어쩔 수 없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을 두고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볼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그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네. 정치 공작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비회기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자,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에 열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이 25일까지 하고 이때 회기를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좀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좀 상의를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또 비회기를 가져야 되는 건지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또 쪼개서 며칠 안에 또 비회기를 갖는 것도 이제까지는 없었던 전례라서 한번 뭐 원내 수석끼리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이 가능할지의 네.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25일에 회기를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갖더라도 앞서 이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 사실상 영장 청구하는 건 좀 힘든 상황이죠. 실무적으로 봐서는 국회도 지금 힘들고요. 국회도 힘들고. 검찰도 힘들 겁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 원내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당은 국회 8월 회기를 단축할 이유가 없다. 8월 31일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올 초의 그 여야 입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좀 틈을 주라라는 야당 의견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들은 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일단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실무적으로 이제 저게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화영 재판이 저렇게 파행이 되고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해석을 해드린 대로 예.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언제든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벌써 이번 주가 지금 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검찰이 수원지검이 소환을 한다는 건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다음 주쯤 부르게 되고 이게 부르게 되면 이 백현동 사건하고 두 개를 병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들고 뭐 하다가 보면은 8월 안에 뭘 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검찰 실무적으로 봐서요. 그렇게 되면은 9월로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봐서. 8월 영장 청구는 국회 입장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도 좀 네, 불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다. 입장에서 좀 다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9월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9월은 헌법과 법률의 국회법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여야가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합의 정해져 있는 거기 합의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검찰 쪽에서는 우리가 8월에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슬슬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코웃음을 칠 일이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어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9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제발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6월 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까 제발 이것을 가결시켜 주시면 제가 판사 앞에 가서 제 무죄를 소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그게 원칙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정말 억울한데 이게 정치 검찰의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갈라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겁니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인데 네, 그게 원칙인데 여기 억울하다를 덧붙이면 이제 당내에서 표가 갈린다 이렇게 전망. 그렇죠. 이게 지금 정치 검찰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표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그러면 이제 9월 중에
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하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민현주 전 의원께 한번 여쭤볼까요? 전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친명 핵심계 의원들의 발언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표결을 하지 말자. 딱 한다면 나가자, 다 같이 퇴장을 하자 이런 말까지 있었고 정청래 의원도 그런 말 강성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표는 상당히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과 친명계 의원들이 갈라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은 가결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또 나중에 문자 폭탄 테러라든지 총선을 앞두고 뭐 낙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걱정을 한다면 사실은 본회의 표결이 갔을 때 가결되기는 쉽지는 않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예. 그걸 잘 모른다고 봐요. 근데 네. 민영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 표결하지 말고 나가자. 표결하지 말고 그냥 나가버리자 네. 하는 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러면은 계속 만약에 이 전략을 계속 쓴다 그러면은 국민들 앞에 정말 민주당이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러면 이번에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 또 사흘에 또 잡고 사흘에 또 잡고 사흘에 또 잡고 이건 국민들 앞에 이건 꼴이 아니죠. 그건 예.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 전략이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일요일 날 얘기했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건 이 대표가 불러다가 혼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깔끔한 건 가결을 시켜달라 얘기를 해서 가결이 되고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했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부터 국회 상황까지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